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브레인즈 컴퍼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는 IT 인프라 통합관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점점 IT 인프라를 사용하는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필요성과 수요가 증가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솔루션 및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EMS, APM, 로그 매니저, ITSM, IT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는 게 EMS인데,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정보 같은 것들을 원격 통합 관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6년도부터 브레인즈 컴퍼니의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나름 이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향후에 이 네 가지 사업을 말고 추가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기반이 되는 사업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PM이라고 해서 사용자 관점에서 응답 시간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조금 쉽게 이해를 하자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로그인을 하고 정보를 받고, 뭐 구매 사이트면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최대한 사용자 관점에서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거고, 추가적으로 사용자의 로그인, 검색, 뭐 구매 피드백 같은 것들을 남겨놨던 이력들을 조회를 해서 그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화면의 첫 페이지를 띄워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추가적으로 또 서버 같은 것들이 느려지는 현상 및 원인 같은 것들도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그 매니저는 요 EMS랑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인데, 약간 이거는 단순하게 정보들을 취합해서 관리하는 거라고 하면은, 로그 매니저는 그렇게 발생했는 정보들의 빅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처리를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ITSM, IT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IT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EMS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발생하는 장애 같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MS에서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정보를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고 또 승인을 받고 다시 피드백이 오고, 이런 시스템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창업을 했고, 2010년도부터 안정기, 그리고 2019년부터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요 사진에 있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업기에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안정기 때는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매출을 일으키다 보니까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부터 도약기에 들어와서는, 물론 이 과정에서도 점점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고는 있었겠죠. 도약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이익률이 25%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갈수록 인프라 이제 구축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당기순이익률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향후 앞에 봤던 요 사업들 외에 추가적인 사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이 온다면은, 그때는 또 하락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주로 매출을 일으키는 게 공공기관, 금융기관, 국방기관, 의료기관, 민간 기업이 있습니다. 약간 민간 기업 쪽에 보면은 또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KT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삼성전자 이런 쪽에는 현재 기업으로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주요 거래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쪽으로도 매출이 연계가 된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 금융기관, 국방기관 보통 나라에서
관리하는 기관들이잖아요. 이런 데들은 꾸준하게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런 기관들 쪽에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술력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8년도부터 2021년도 1분기까지 평균적으로 11.6%의 매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그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고 난 시점부터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연평균 49%, 순이익률은 51%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18%인데 2019년도, 20년도에는 25%를 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듯이 주요 매출을 일으키는 게 그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매년 1분기 때는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매출 호조로 1분기 또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요.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10월에서 12월인 4분기 때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을 받아서 연초에는 조금 아껴서 쓰다가 연말에 몰아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하려고 하는 사업이 이제 사스, 이런 IT 사업 분야에서 구독형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I 옵스라고 해서 현재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사업 분야를 통틀어서 국내에는 연평균 9.5%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는 28.5%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죄송합니다. 그 이유가 현재 이 사스라는 구독형 사업 모델과 AI 옵스, 요거는 이제 IT 운영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지능화, 자동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업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 국내에 이 사스, AI 옵스 같은 경우에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지금 브레인즈 컴퍼니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모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초기에서 중기,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30%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브레인즈 컴퍼니가 미리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조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표 기업이 데이터독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40조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 기업 정도로 크게 성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장률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브레인즈 컴퍼니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기업 설명회 영상에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현재 그 브레인즈 컴퍼니랑 유사하게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서로 간의 기술력,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좋은 비전들을 그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실적하고 연결될지는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산업 쪽에서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브레인즈 컴퍼니의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8월 9일에서 8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진행이 되고요. 12일 환불, 19일 상장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총 공모 주식수는 60만 주고요. 공모 자금은 15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15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요. 25% 물량이고 그 중에 절반인 7만 5천 주가 균등 배정, 비례 배정으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상장 후의 주식수는 410만 8,796주고요. 공모가 밴드 2만원에서 22,500원이었는데 한 10%, 15% 정도 초과한 25,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모가는 PER 방식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122만 9천 주 정도가 되고 전체 물량의
29.91%입니다. 원래 한 35%였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IPO가 진행되기 전에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치로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 총 금액은 307억 정도로 굉장히 양호하다고, 비율이나 총 금액이나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외가는 제가 세 가지로 봤는데 38 커뮤니케이션은 23,000원으로 공모가보다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 플러스에서 실제 거래되는 내역은 몇 개월 전 데이터라서 제가 원래 거래 이루어졌는 가격을 보는데 몇 개월 전이라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삽니다에 올라와 있는 가격들 중에 약간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하루 차이로.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 금액이 36,000원, 오늘 같은 경우는 28,000원이 최고 금액이라서 한번 둘 다 적어봤고요. 기관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는 1428대 1이고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8.76%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뒤에는 적어놨는데 40몇 프로가 확정이 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청약 시 무료고요. 만약에 오프라인이나 방문하게 되면은 일반 등급 5,000원, 우대 등급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환매 청구권은 없고요. 구주 매출은 20만 주에 전체 물량의 33.33%가 구주 매출로 발생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78억이고 2021년도 예상 당기순이익 40억 900만 원으로 봤을 때 공모가 PER은 26.89입니다. 보통 이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 근거가 되냐라고 봤을 때 2020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37억 정도가 되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1분기 때 적자였고 올해는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기 순이익은 충분히 가능한 데이터라고 보고 심지어 저는 이것보다 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PER은 적정 PER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장외가는 제가 요 세 가지 기준을 다시 총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23,000원일 때 945억, 그리고 36,000원일 때 1,479억, 28,000원일 때 1,150억이고요. 해당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보면 23.57, 36.89, 28.69입니다. 비교 기업들 공모가 산정을 할 때 비교 기업들의 평균 PER이 27.1이었고요. 요 비교 기업들 중에 한 개 기업을 클릭해서 동일 업종 PER을 봤을 때 45.86인데 매출이 낮다든지 이런 기업들의 PER이 막 400 이상 나오는 데도 있고 막 100 이상, 200 이상 이런 데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좀 타당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0대 중후반까지는 이 해당 동일 업종들의 괜찮은 기업이라면은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PER이라는 판단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매출이 낮은 기업들의 PER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브레인즈 컴퍼니도 매출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성적에서 괜찮은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충분히 시가총액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이 25,000원보다 충분히 2배, 3배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브레인즈 컴퍼니의 향후 주가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 청약은 D&D 플랫폼 리츠가 있고요. 아주스틸, 롯데렌탈이 있는데 D&D 플랫폼 리츠는 제가 자료를 만들다가 크게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패스를 할 생각입니다. 뒤에 2개를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주려고 하면은 D&D 플랫폼 리츠는 관심도 및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는 패스할 생각인데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주스틸, 롯데렌탈은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100%에서 150%까지 만주에서 15,000주고요. 최대로 청약 시 1억 2,500에서 1억 8,750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모자금은 시설, 사무실 쪽 환경 개선을 좀 한다고 하고요. IT 인프라를 조금 더 성능을 좋게 개선하고
향후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이게 최종 확정된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고요. 8.76에서 42.26%로 최종 확정이 되었네요. 의무보유 확약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비율이나 상장일 유통 금액은 괜찮지만 상장일날 기존 주주들의 유통 물량이 3분의 2 정도로 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상장일 주가 흐름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 경쟁률까지도 나중에 그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주포들이 충분히 끌어올리기 좋은 환경이고, 이 정도면은 상승을 저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중에서도 약간 배짱 있는 주주들은 안 팔고 버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상장일날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예상이 틀려서 기존 주주들이 상장일날 크게 매도를 하더라도 충분히 주포들이 밑에서 받아가지고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흐름을 기대해보고 저는 청약을 해보고자 하는 의도는 있지만, 또 아주 스틸하고 롯데렌탈도 비교는 해봐야 되겠죠.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자발적 보호 예수 물량이 있고, 그리고 기관들의 의무보유 확약 물량들이 확정되는 물량이 있는데, 자발적 보호 예수에 보면은 개인 2명과 그리고 투자조합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개월, 3개월 차 때 보호 예수 해제 물량은 있지만 어느 정도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담스럽다라고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중립, 어느 정도 던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장일날 희석 가능한 물량도 11만 5천 주 2,200원에서 11,700원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물량이 11,700원 정도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모가 2만 5천원 대비해서 8.8%, 46.8%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전체가 상장 후 주식수 때 추가 가능한 물량이 2.8%고 공모가 기준으로 전환이 됐을 때 시가총액이 28억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시가총액 기준에서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아니라고 보고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수요 예측 때 보면은 상단 초과해서 거의 다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상단에 많은 물량이 되었고, 딱 한 건이 하단에 제시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미제시도 약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충분히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여기에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유사기업들 중에 브레인즈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이 정말 시장에서 인정한 우월한 지위를 가질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 사스랑 AI 웁스 맞죠? 웁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얘들이 국내 다른 기업들하고 대비해서 얼마나 좋은 기술력을 만들어 가는지를 지켜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은 낮았지만 나름대로 42%라는 긍정적인 수치로 마감을 했고, 상장일 유통물량 양호하며 시가총액 및 상장일 유통물량 총금액이 낮아서 충분히 주포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모가 이하로는 개인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주 스틸하고 롯데렌탈하고 분석 후에 최종 결정을 해야겠지만 청약일날 경쟁률하고 동시 청약이니까 실시간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배정 가능 주식수에 따라서 청약 의사가 충분히 있으며 환불 기간도 짧아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활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브레인즈 컴퍼니가 단독으로 IPO를 진행했다면 저는 마통으로 풀 청약을 했을 정도로 좋게 보고 있고요.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 의견도 봤는데 물론 그 의견 중에 그렇게 판단했는 근거가
아주 스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브레인즈 컴퍼니는 균등만 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단독 청약이었으면 마통 풀청약을 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경쟁률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다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정말 아주 스틸을 분석했는데 브레인즈 컴퍼니만큼 좋고 상장일날 경쟁률이 뭐 얘는 막 2000대 1이 나왔는데 아주 스틸은 뭐 700대 1이 나왔다. 그러면 아주 스틸에 풀청약 해야죠, 당연히. 브레인즈 컴퍼니는 균등만 하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상황을 보고 브레인즈 컴퍼니 아주 스틸이 너무 높게 나오고 브레인즈 컴퍼니가 오히려 적당한 경쟁률이 나온다면은 저는 역으로 여기에 풀청약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우상향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나 단기간에 갑자기 큰 수익을 주거나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앞에 따른 바이오나 뭐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약간 가능성이 낮다라는 표현인 거고요. 수익을 주거나 공모가 대비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의사는 있지만 다른 거 더 좋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제 스스로도 의문이라고 판단이 되고 조금은 보류라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자면 브레인즈 컴퍼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괜찮고 수익률을 나쁘지 않게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상 브레인즈 컴퍼니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나름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던데 제 의견은 언제나 그렇듯이 참고만 하시고 투자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아주 스틸 롯데렌탈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